5월 9일 전승절 열람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견과 거동이 언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그의 건강 이상설과 체제 결속력 약화에 대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열람식 당시 푸틴 대통령의 부은 얼굴과 피로한 기색, 그리고 노쇠한 걸음걸이가 공개된 이후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와 고립감, 그리고 권력 상실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주변 경호 조치가 이전보다 전례 없이 강화된 점 역시 이러한 내부적 불안감을 방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림의 바람 등 일부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과 전문가들은 독재 정권의 종말이나 권력자 사망 직전에 나타나는 급격한 노화 현상과 유사하다며 가중되는 제재와 심리적 압박이 외형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 뉴스위크가 인용한 유럽 정보기관의 유출 문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등 외부 위협 외에도 내부적 보안에 극심한 파라노이아, 즉 편집증적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최근 비밀 지하 요새에서 머무는 시간을 대폭 늘렸으며 대면 보고를 하는 측근의 수를 제한하고 모든 통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특유의 권력 구조상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이나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크림반도와 크렘린궁 내부에서 유혈 사태를 포함한 극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내부의 균열 징후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에서의 군사적 성과 부진과 더불어 지난 2026년 3월 루슬란 살리코프 국방부 차관이 전격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연방보안국과 국방부, 그리고 국가근위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보당국은 푸틴 대통령의 전직 경호원인 알렉세이 듀민, 크렘린궁 국내 정책 책임자인 세르게이 키리엔코,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의 아들인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등을 잠재적 후계 후보군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푸틴 대통령만큼 내부 파벌을 완벽히 통제할 만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해 유고시 헌법에 따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수면 아래에서의 격렬한 권력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권력 내부의 핵심 기관인 대통령 행정실과 연방보안국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정황과 구체적인 증언들이 잇따라 확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대외적으로 체제의 안정성을 선전하고 있으나 수뇌부 내부에서는 배신에 대한 공포와 파벌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의 실체는 친러시아 성향의 이른바 Z 블로거인 일리아 로메슬로의 행적과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메슬로는 푸틴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으나 이후 석방되어 정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반발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로메슬로는 현재 러시아 내부의 불만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며 시스템의 일부가 이미 푸틴 대통령에게 등 돌려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권력층과 관료들이 공산당을 증오하며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했던 소비에트 연방 말기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크렘린궁 내부는 세르게이 키리엔코가 이끄는 대통령 행정실 팀과 연방보안국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보안 세력으로 갈라져 무대 뒤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보안국 제2국을 비롯한 정보 치안기관들은 대규모 대중시위와 정권 전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탄압과 압박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행정실 소속의 테크노크라트들은
이처럼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보일러의 압력소처럼 폭발을 유발해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권 인사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 역시 대통령 행정실과 연방보안국 제2국 간의 갈등이 절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보안기관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한을 부여받아 내부 구성원들까지 가혹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행정실 측이 푸틴 대통령에게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려 시도 중입니다. 언론들은 이 같은 내부 파벌 간의 이권 및 통제권 싸움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재선 직전이었던 1996년의 크렘린궁 혼란 사태와 비교하고 있으나, 권력층의 한 축이 선전과 조작을 통한 통제를 원하는 반면 다른 한 축은 철권 통치와 총체적 공포 정치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욱이 전 하원 의장이자 기성 정치인인 겐나디 주가노프를 비롯한 제도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긴급한 금융, 경제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과거 1917년 혁명 당시와 같은 대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로거 로메슬러는 푸틴 대통령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 측근들의 기습적인 타격에 의해 실각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분기점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과거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시도했던 군사 쿠데타 형태가 아니라 1953년 이오시프 스탈린 사망 직후 벌어진 상황처럼 권력 내부에서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지도자를 제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체제 내부 인사들과 크렘린궁 행정실 내부의 기류를 직접 접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관료들과 엘리트층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수많은 특권과 자산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을 향한 깊은 원망과 증오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내부 엘리트층이 오히려 정권의 변화와 푸틴 대통령의 퇴진을 묵인하거나 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제, 정치적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경제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를 디지털화와 자동화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계획경제 모델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차단과 대외 통제가 비즈니스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결제 시스템 마비, 물류 대란, 금융 서비스 오작동을 유발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주최한 입법위원회 의장단 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는 파탄 직전에 몰렸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출과 수입 간의 전체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9천억 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재정을 보태주던 핵심 기여 지역들마저 이제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급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의 이익세 징수액이 폭락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지방 예산에서만 4,800억 루블의 수입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코미 공화국의 이익세 징수액이 반토막이 났고, 오렌부르크주는 40%,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는 38% 급감했습니다. 튜멘, 인구셰티아, 카렐리아, 아르한겔스크, 케메로보주 역시 전체 세수의 30%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러시아 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산업 생산과 건설 물량이 감소했으며 3분의 1 지역은 농업 부문마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 위축을 겪는 지역의 수는 과거 23개에서 46개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민간 부문에 투입될 정부 자금이 고갈되면서 러시아 유수의 산업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러시아 철도청, 가스프롬, 카마즈, 아부토바즈 같은 국가적 산업 거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알로사가 채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생산직 직원의 10%를 감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연방정부는 자금이 없으니 스베르방크 같은 국영은행에서 연 20, 25%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라고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 3일 또는 4일 근무제 전환 같은 변형된 형태의 숨겨진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밀린 임금 체불액은 21억 3천만 루블에 달하며 다가오는 여름철 비즈니스 비수기와 맞물려 대규모 해고 대란과 실업률 폭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파탄도 심각합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기준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4조 6천억 루블로 불어났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일시적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재정 위기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기초 체력과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2026년 초 발효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으며 이른바 불등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의류, 화장품 등 50여 개국 제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소비재 가격이 15%에서 30%가량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연간 1,000억 루블 규모의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세금 인상 등 닥치는 대로 세수를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여론의 이탈과 사회적 불안 통제를 위한 인터넷 검열도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65.6%를 기록하며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제가 철저한 독재 국가에서 이 같은 수치가 공개된 것은 정권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과 내부 분열이 심각함을 시사합니다. 통제 불능의 시위를 두려워한 연방보안국은 푸틴 대통령이 방문하는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가상사설망 VPN 기술을 불법화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내 VPN 다운로드 수는 14배 폭증해 구글 플레이에서만 3,57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월 트래픽 15GB를 초과하는 VPN 사용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크라스노다르 지방 투아프세 정유공장 드론 피격에 따른 화재 등 본토 타격이 잇따르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러시아 내 이민 관련 인터넷 검색량은 지난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탈출을 모색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